다시 주택임대사업자를 부활해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이 상생 구조를 좀 만들도록 하겠다라는 게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신 분들이 좀 더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하이킥의 이경민입니다. 드디어 제 20대 대통령 선거가 막을 내렸습니다. 그동안 후보자였던 윤석열 후보자가 당선이 되었고요. 이제 앞으로 윤석열 정부가 출범 예정에 있는데,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시장의 방향성이 어떻게 흘러갈 건지 좀 여러분들에게 세부적으로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총 4가지 사항 중에 첫 번째입니다. 임대차 3법 이제 앞으로 전면 개편 수정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아파트 주택임대사업자가 다시 부활한다라는 내용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이 임대차 3법과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의 폐지 요건 때문에 이 주택시장의 혼란이 굉장히 야기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을 조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내용은 이 윤석열 후보자, 이제 당선자죠. 윤석열 당선자의 공약, 세분화된 공약에 대한 내용을 제가 가지고 온 겁니다. 이 주택임대사업자의 작동 원리를 무시한 임대차법을 개정했고, 다주택자들에 대한 과도한 중과세 등 현 정부의 정책 실패로 임차 가구의 주거 안정이 악화됐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2020년 7월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면서 전월세가 급등하고 전세 매물이 감소됐다. 임차인의 거주 여부와 임대차 계약 만료 시점에 따라 전세 보증금과 매매 가격이 차등화되는 등 시장 질서의 혼란이 야기되고 있었다. 그리고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가 대폭 인상되자 세금 인상분이 전월세에 전가되어 임차 가구의 임차료가 부담되게 상승을 했다라는 내용이죠. 지금 현재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공공임대주택은 입주자가 주거 취약계층으로 제한되면서 입주자에 대한 차별 문제가 발생됐고, 입주자의 주거 이동이 원활하지 못한 문제가 존재했습니다. 자, 모든 임차 가구에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할 수 없으므로 공공임대주택과 함께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활성화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문재인 정부의 지원제도 축소와 함께 규제 강화 등 민간 임대주택 정책 실패로 주택 가격과 더불어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자 그 책임을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떠넘겼다라는 얘기입니다. 떠넘겼죠. 자, 정책 불신으로 인해 민간 임대주택 시장은 크게 위축된 상황이고 전월세 가격은 엄청나게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전월세 가격이 엄청나게 대폭등한 계기가 되었고, 이 전세 가격 폭등으로 인해 이 전세 레버리지를 이용한 투자 수요도 접근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 매매 가격 또한 급등한 시장을 또 야기시켰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걸 어떻게 바꿀 거냐가 중점이 될 건데요. 자, 첫 번째, 임대차법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임대차 3법에 적정한 이 개정과 함께 보완장치 마련을 통해 임대차 시장의 왜곡을 바로잡고 임차인 권익을 좀 보호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완전히 잘못된 법이다. 이걸 완전히 개편시키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윤석열 후보자의 2021년 8월달 이 서울경제의 신문에서 제가 다시 캡처해서 가지고 온 건데요.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대차 3법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전면 폐지해서 원상복구하는 게 맞다라는 말씀도 맞지만 그 역시도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임대차 3법에 대한 문제는 전면 폐지보다는 인센티브를 좀 부여해서 조금씩 다시 원상태로 좀 복구하는 이런 수정 방법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특히 최대 4년까지 거주를 보장해주는 계약갱신 청구권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2년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이거 4년으로 됐다 보니 이게 지금 비정상적으로 임대차 시장이 돌아간 거다. 자, 일단 임대 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나는데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의 기득권은 계속적으로 보호하겠다. 다만 4년을 앞으로 유지할 분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세제상 혜택을 주도록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다시 2년으로 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좀 전면 수정해서 다시 복원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붙였고, 4년을 계속적으로 유지하실 분들, 임대인 분들에게는 전면적으로 이런 세제 혜택을 좀 부여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힌 거죠. 자, 그러면 이 세제 혜택은 뒤에 가서 다시 얘기 드리겠지만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다시 부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4년을 유지할 경우에는 완전히 뭐 양도세 중과 배제나 종부세 합산 배제 이런 혜택은 아니고, 제가 보기엔 감면 혜택이 좀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좀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임대차 시장과 관련해서는 개인과 기업 임대사업자들에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적절한 인센티브 제공과 함께 상응하는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민간 임대주택 사업도 좀 정상화하겠다라고 밝힌 겁니다. 자, 그러면 민간 임대 사업자를 어떻게 정상화시킬 건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여건을 고려해서 매입 임대용 소형 아파트를 신규 등록을 허용시키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2020년 7월 10일 7.10 대책이 나온 이후부터 아파트에 대한 주택임대사업자가 완전히 전면 폐지가 돼버렸죠. 갑작스럽게. 근데 이거를 다시 부활하겠다라고 밝힌 거죠. 근데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소형 아파트, 전용 면적 60제곱평방미터 이하에 해당되는 아파트에서만 신규 등록을 좀 허용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힌 거고, 종부세 합산 과세 배제, 그리고 양도소득세, 중과세 배제 등 세제 혜택을 여태까지 줬던 세제 혜택 이거 다시 부여하겠다라고 했거든요. 자, 기존에는 공시가격 6억 이하에 해당되는 아파트에서만 이런 세제 혜택을 부여했었습니다. 근데 윤석열 정부가 만약에 집권하면 다시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 신설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임차료 인상률에 임대차법이 정한 인상률 상한 이하로 제한하여 임차인의 임차료 부담을 좀 완화하겠다. 그러니까 5% 이하로 인상률을 좀 제한시키겠다라고 한 거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신 분들은 이제 5% 상한을 지켜야 되는 그 얘기를 다시 한번 얘기를 함으로써 임차인들에 대한 임차료 부담을 좀 완화시키겠다라는 내용이 들어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제 및 금융지원 강화로 장기 민간임대주택 시장을 다시 활성화시키겠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자, 공공택지에서 민간에 배정된 택지 물량의 일부를 민간임대주택으로 배정하겠다라고 했고요. 1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현행 70%에서 80%로 상향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해서 8년을 보유하신 분들은 70%까지 장특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거를 10% 더 상향해서 80%까지 상향해서 이 세제 혜택을 좀 더 많이 부여하겠다라고 밝힌 거고요. 임대주택 사업자 지원 정책에 대한 중단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좀 마련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혹여나 다음 정권에 정권 교체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받았던 임대사업자 이런 지원 정책, 지금 문재인 정부가 완전히 폐지시켜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완전히 축소시켜버렸습니다. 이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중단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 그러니까 법제화시키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예 폐지하지 못하도록, 또는 아예 줬던 이런 세제 혜택을 다시 뺏지 못하도록 법제화시키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취약계층에 배정된 임대주택 임대료는 시장 가격보다 저렴하게 책정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임대사업자에게는 임대료 손실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제공하고 세액공제를 좀 이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지금까지 냈던 임대료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좀 지원하겠다라고 했고, 이거를 이연시킬 수 있도록 지원을 좀 마련하겠다라고
밝힌 겁니다. 자, 따라서 지금까지 전월세 가격뿐만 아니라 매매 가격의 폭등을 야기시켰던 주범 그 임대차 3법을 전면 재수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 계약갱신 청구권 이게 4년이었던 거 다시 2년으로 재수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갑작스럽게 이렇게 또 4년이었던 걸 2년으로 바꾸기에는 이런 시장에 대한 혼란 가중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걸 점진적으로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결국에는 국회 통과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거 바로 시행될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 지방선거 이후에 이 임대차 3법에 대한 내용은 좀 더 구체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거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시장에 사실 이 투기 수요로 지정을 했던, 문재인 정부가 투기 수요로 지정했던 주택임대사업자, 투기 수요가 아니었죠. 실제로 보니까 가장 서민들에게 가장 질 좋은, 그리고 가장 저렴한 임대차를 제공했던 선한 임대인이었던 게 지금 밝혀졌었죠. 그러니까 따라서 다시 주택임대사업자를 부활해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이 상생 구조를 좀 만들도록 하겠다라는 게 진취적인 목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앞으로는 이게 시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전월세 가격이 조금 더 안정화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또 마찬가지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신 분들이 좀 더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이 세제 혜택 축소, 갑작스럽게 나온 폐지 요건, 이런 거는 중단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때문에 아마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등록하실 분들이 더 많아질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형 아파트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 규정해서 밝혔기 때문에 소형 주택, 특히 강북 쪽 지역 일대, 수도권 지역 일대의 아파트 또 매수하실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강남 같은 지역 일대에 소형 아파트로 또 접근하는 수요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공시가격 기준을 좀 다시 정할 것 같습니다. 공시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공시가격 6억 이하 아파트가 거의 많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공시가격 기준을 좀 더 높이던, 아니면 여러 기준점을 다시 신설을 하던, 아니면 지금의 이 공시가격 6억 이하를 다시 고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아무튼 이런 소형 아파트에 대한 이 기대 심리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 윤석열 정부의 이 정책 방향성에 대해서 좀 세분화적으로 다시 한번 또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